워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팩토리입니다. 월드클래스 정장인들 하이하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정상 녹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자, 오늘 4월 29일 있었던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뉴미 얼마 전에 이제 비자 네트워크 보인들 관련해서 첫 번째 팟캐스트, 이 오디오 방송을 했었죠. 그에 따른 시리즈 계속 이어지는 건데, 두 번째 케이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를 초대를 했어요. 인도 시장에서 이제 지불은행이라는 형태로 이 피노 페이먼트 뱅크라는 곳을 운영하는 사람, 거기 임원을 초대해갖고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피노뱅크라는 곳의 수익 모델이라든가 피노뱅크가 하려는 거, 그리고 인도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뉴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도 시장에 대해서 보인들이 하려는 것 또는 이제 리프사 관련된 것들 얘기보다는 그냥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서 거기에서 이제 핀테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불은행이라는 이런 형태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마 인도에만 특화되어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되는 그리고 묘사되는 내용을 미루어 봐서는 그냥 약간 인터넷 뱅크 또는 그냥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국내 이제 핀테크 업체들 있죠. 토스라던가 약간 그런 개념이랑 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15년에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도 중앙은행한테 라이센스 받아서 뭔가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제 지불 쪽만 하다가 이제 기존의 레가시 은행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고유하게 하는 것들, 돈 갖고 이제 예금도 받는다던가 또는 이제 대출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죠. 돈 갖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역할까지 본인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동시에 기존 레가시 전통적인 은행에 비해서 우리가 갖는 장점은 국내 인터넷 뱅크 같은 그런 장점도 있죠.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이런 것들이 추상화 레벨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뭔가 이 신기술을 활용해서 간결해지고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 트렌드로 참고하시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리프사 오랜만에 OTC 판매를 했는데요. 잠깐 보시면 요 계정이거든요. 4월 29일 오늘 이제 5천만 개가 여기로 판매가 됐습니다. 여기로 5천만 개를 보낸 계정은 리프사 XRP2라는 OTC 세일 계정이거든요. 거기서 보냈고요. 이 계정은 보시면 1월 29일 날 계정이 만들어졌고, 지금 보시면은 이미 저는 1억 개 정도까지 3월 23일 날 샀던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 또 보시면은 예전 이력들 보시면 100만 개, 7,400만 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죠. 이 계정은 이제 빅고가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빅고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지금. 자, 어쨌든 이렇게 1억 개를 샀던 고객이 추가로 OTC로 5천만 개를 구매했다. 오랜만에 OTC 판매하는 거죠. 자, 판매 소식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지금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 내용, 이 시간 흐름에 따른 가로측은 이제 weeks, 주 단위입니다. 10주, 20주, 30주 시간의 흐름이고요. Y측은 이제 그 양적 완화의 규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한 3-4개 있죠. 4개가 있네요. 4개가 있는데 2008년에서 10년 6월까지 있었던 양적 완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정도 규모로 행해졌고, 그리고 2012년 9월에서 2014년 10월에 행해진 양적 완화가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른 이런 식의 규모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있었던 양적 완화는 이 정도 흐름인데, 지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양적 완화하고 있는 미국의 상태를 보면 이 정도라는 거죠. 완전 단기간 내에 역대급의 규모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요 시기거든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후고요. 이 시기보다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풀고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느낌이 딱 오죠.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 어느 때랑 비교해도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단기간 내에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지금 양적 완화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 앞으로 이 시기에 앞으로의 경제 역사가 어떻게 쓰여질지 정말 가늠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표만 봐도 느낌이 오죠. 이런 미국의 금융당국이 이 정도의 대응을 한다는 걸 보면은 적어도 확실한 거는 미국 금융당국은 지금 엄청난 위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인 것 같아요. 빨리 경제가 좋아져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텐데 참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 볼게요. 네 번째 소식은 코인필드의 소식입니다. 솔로제닉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캐나다 거래소죠. 뭐 지금은 이제 캐나다를 떠나서 옮기긴 했지만요. 자, 이 코인필드에서 입출금을 이제 세파와 연결했다고 합니다. 자, 세파는 유럽중앙은행의 이 페이먼트 네트워크거든요. 그게 연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쓰는 유럽 내 이제 은행들의 계좌 입출금 하는 거를 요걸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이게 지원 가능해지면서 한 주 동안은 이제 수수료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요. 입출금에 대해서. 그 소식이고요. 열심히 다른 나라의 보인들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여러 나라에 지금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태리 소식인데요. 여러분 그 R3 코르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스푼타라는 이 코르다 네트워크 바탕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인데요. 지금 이태리 시중은행이 한 20여 개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이미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존에 쓰고 있는 이태리 시중은행들 말고도 한 30여 개가 추가된다고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반대네요. 32개 은행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23개 은행들이 추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솔루션 스프타라는 솔루션은 시아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리프사 좀 관련 있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때문에 많이 언급됐는데 자, 여기와 R3 그리고 엔티티 데이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리프사의 비즈니스 미래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는 IT 회사입니다. 더불어서 여기가 그 하이퍼레저 퀼트라고 하는 하이퍼레저 내에 있는 프로젝트 IP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리프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해외에서는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 R3의 블록체인들이 코르다 세틀러라는 덱이 있어서 걔를 통해서 XRP로 세틀먼트가 가능하잖아요. 이 이태리 은행들이 이제 이렇게 R3의 솔루션 쓰게 되면 XRP를 쓸 거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은데 글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제 미래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점점 추가되고 있고 약간 고 라이브라고 하지만은 약간 베타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테스트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커머셜라이즈 상태라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완벽하게 쓰는 상태라고 그냥 보기 좀 애매한 상태인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 이태리 은행이 R3 코르다의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을 쓴다고 해서 XRP로 세틀먼트 한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코르다 세틀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제 해외 커뮤니티 또 국내에 있는 이제 뭐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내용 파악 못하고 그냥 코르다 세틀러 XRP 지원하니까 게임 끝, 코르다 쓰면 XRP 세틀먼트 끝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XRP로 세틀먼트 하긴 하는데 요거죠. A라는 은행이 B 은행한테 코르다 세틀러를 쓰면은 그냥 XRP를 던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100치에 송금을 할 거면은 계산을 합니다. 현재 이 XRP 가격을 계산해서 XRP 몇 개를 하면은 $100치가 될까 계산해서 B한테 그만큼 XRP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먹히는 그림일까요? 안 먹히죠. XRP 지금 뭐 규제 문제 때문에 당장 보유도 못하고 있는데 설사 규제가 풀려서 보유를 할 수 있을지라도 은행 입장에서 차라리 달러를 받으면 다 받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XRP를 돈으로 받는다? 어려운 일이죠.
이런 그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보편적 수용성. 그 단계까지 가려면 XRP 자체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가치, 보편적인 가치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이런 로직이기 때문에 코르다 세틀러는 오늘날 먹히기 힘들어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이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 수용성, 이런 걸 갖춘 상황이 미래에 된다. 그럼 코르다 세틀러 먹힐 수 있겠죠. ODL이랑 확실히 다릅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6번째 소식 가볼까요? 리프사가 이제 UBRI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들과 협력을 해서 대학교에 연구자금을 제공하고 그 연구자금을 받는 대학들이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약간 협력 관계를 리프사가 갖고 있거든요. 더 나가서 밸리데이터들도 직접 돌리는 대학교들도 있죠. 실제로 우리 국내에 있는 고려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UBRI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워털루 대학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 교수 약간 생김새만 봤을 때는 제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사람인가요? 인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눈썰미로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교수, 이 사진에 있는 교수 핫산이라고 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이름도 핫산인 거 보니까 중동, 인도 뭐 그쪽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서스테이너블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POW 기반으로 돼 있는 대표적인 두 개가 있죠. 두 친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 아티클을 좀 볼까요? 몇 개를 좀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531달러에서 26,170달러까지, 뭐 나라마다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다를 테니까요. 어쨌든 최소 531달러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XRP로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컨센서스 유지를 위해서 돌렸을 때 대략 한 62달러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연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연 친화적인 거를 강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문제든 아니면 비용적인 그런 문제에서든 간에 이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봐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로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그런 비용이 아니다. 환경도 파괴되고 비용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XRP처럼 비용이 덜 들고 친환경적인 이런 블록체인, 이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 친화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XRP 짱, 이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사쿠나 리포사한테는 굉장히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학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인용을 해서 딱 올린 거죠. 자, 보세요. 대학교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얘기하려고 이제 인용을 한 거죠. 리포사에서. 뭐 사실이죠. 뭐 과장된 건 아니니까요. 팩트는 팩트고. 확실히 뭐 개인적인 사견을 붙이면 비트코인은 저런 문제들은 해결하긴 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저 문제는 진짜 비트코인의 발목을 밟을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소식인데 머니탭 소식입니다. 자, 이 어제자로 SBI의 분기보고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 영문 버전이 출시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과 체크해야 될 소식과 정보들에 대해 함께 다뤄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 친구들은 본인들 모국어니까 바로 보고 알았죠. 이거 보면은 그 머니탭이 일본 내에 있는 시중은행들에 사용되기 시작한다고 하나 봐요. 그 중에 이제 일본 내 되게 유명한 은행 이런 데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니탭이 일단 일본 그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국내 입지를 완전히 다지고, 그러니까 머니탭이 입지를 다진다는 게 일본 내에 있는 페이먼트 레일을 다 연결을 시켜놓고 나중에 머니탭이 해외까지 연결될 수 있는 ODL을 쓰면은 여러모로 해외 송금, 일본과 해외 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외화 교환이 일어나는 포인트에서 이미 일본 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돈 들어오는 거 또는 일본 내 시중은행들이 해외로 돈을 보내는 거 대금 결제나 이런 것들을 다 머니탭이 처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머니탭이 ODA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 다 ODA 볼륨으로 오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측면의 전략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 있는 은행들을 많이 엮어가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고요. 뭐야? 뭐야? 잘렸네요, 갑자기. 자, 그 다음 소식은 이거는 아까 보신 스프타 R3 코르다 관련된 이태리은행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이 참 이 게임을 잘 모르시거나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 약간 생소한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자, 코일의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막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결혼 이후에 게임과 굉장히 멀게 지내고 있거든요. 친하게 못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있고 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 같아요. 근데 이 발로란트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아마 이제 최근까지 게임을 즐겼던 분이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로란트가 이런 게임이구나 약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발로란트 게임을 만든 곳이 거기라고 합니다. 그 어디죠? 롤 제작사 어디죠? 회사 이름 모르겠다. 전 롤도 몇 판 안 해봤어요. 어디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만든 회사 이름 여러분들 라이엇 게임인가? 라이엇인가요? 이 회사 이름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아웃사이더인가봐. 인싸가 아니라서 롤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마 라이엇 게임즈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이 회사가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신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4월 중순에 한번 인비테이셔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비테이셔널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인. 예를 들면은 어떤 게임의 프로게이머라던가 또는 뭐 캐스터, 유명 게임의 캐스터라던가 또는 관계 셀레브리티 유명인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뭐 말 그대로 약간 초대 게임 같이 행사를 여는 거 약간 인비테이셔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진행하는데 이거를 호스팅을 지금 코일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일사가 이거 하면서 이 방송권을 자세한 내용은 안 나있는데 아마 시나몬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웹 모네타이제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인비테이셔널 방송을 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들 있죠.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트리머들 하고 싶으면은 이번 기회에 코일에 가입을 하라. $5 지불하고 구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 행사를 통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썼겠죠. 이거 하기 위해서, 따내기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야 될 텐데,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그 시장에서의 뭐랄까 실제적인 고객 확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마케팅이고. 이걸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코일의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9번째, 코인필드 소식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솔로젠이 얘네 ICO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주식거래소 어디 참여하는지 이런 것도 발표하고, 뭐 줌이랑 이런 파트너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이어서 솔로젠이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하고 있는데, 솔로젠이 웹사이트도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웹사이트 만들었거든요. 뭐 솔로젠이 후드티도 팔고 카드도 팔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것처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하고 막 여러모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중요한 정보라고 보이는 건 지금 당장 없는 것 같고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10번째 소식입니다. 리브라 이 협회에 가입한 친구가 생겼거든요. checkout.com이라는 곳이 리브라 협회에 가입을 했네요. 근데 checkout.com이 뭐 되게 유명한 곳인가요? 저 처음 보는데 어떤 곳인지 잠깐만 볼까요? 뭐 너희 대단한 곳이니?
솔루션을 파네요. 이 금융 쪽에서 금융 솔루션을 만들어 파는 곳인가 보네요. 보이시죠? 페이먼트 플랫폼이라고. 자, 여기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 근데 뭐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사인지 잠깐만 볼까요? 검색하면 나오겠죠? checkout.com. 아니, 사이트 말고 checkout. 체크아웃 오버뷰라고 있네. 여기 혹시 그 회사의 재무 상태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닌데? 이건 진짜 다른 거잖아. 네, 검색도 안 되네요. 되게 막 유명한 그런 데는 아닌가 봐요. 네, 크게 당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그냥 checkout.com이라는 데가 리브라 협회에 가입했다고 그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11번째 FX 코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일본 내 거래소인데 이들의 임직원들은 상당한 금융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같이 그때 살펴봤으니까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계좌 접수 개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계좌 개설하고 등록하라는 거죠. 계정도 만들고.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로는 5월 중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개시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플랜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뭐였죠? XRP로 외환 수합을 하는 거를 비즈니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XRP 브릿지로 하는 그거를 쓰겠다고 하는 거죠. ODL. 자, 그런 목표를 밝혔던 곳이 이제 슬슬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계좌 접수를 시작했다는 거. 이 소식까지 해서 오늘 소식들 이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분기보고서 왜 안 나오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 있나요? 왜 이렇게 늦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전 분기가 끝난 후에 그 다음 달에는 무조건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번째 주쯤에 20일에서 24일쯤에는 무조건 나왔었거든요. 2년 동안 이렇게까지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근데 지금 그 다음 달 말이 끝나서 그 다음 달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5월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뭐가 있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당장 내일 새벽이라도 나올지 아니면 좀 더 늦어질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늦은 건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런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체크를 못했네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렸죠. 오늘의 메인 소식은 사실 이건데 방금 생각났어요. 제가 이거 놓칠 뻔했습니다. 요거죠. 이거 놓칠 뻔했어요. 자, SBI 아니죠. 그 시아은행 소식인데요. 오늘 새로 올라온 거죠. 이 사이트에.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소식 보면서 뭐야 이거 예전에 얘기했던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새롭게 알려진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소식으로 이거를 전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시아은행이 그동안에 리프사 솔루션을 이미 쓰고 있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멀티옵도 쓰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 오늘 이 소식이 뜨면서 새로운 게 밝혀졌죠. 뭐였죠? 외국에서 태국으로 오는 그 송금은 시아은행이 리플사 솔루션, 리플렛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outward 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거는 못 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해외로 송금하는 거를 이제 런치를 했다는 거죠. 그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한 가지 또 이제 태국 정세를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부분. 자, 여기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아은행이 오늘부터 이제 아웃워드 해외로 송금 보내는 서비스를 이제 SCB 이지라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거든요. 리플렛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걸 통해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를 개시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태국 내 정세를 알 수 있는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죠. 시암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게 샌드박스에서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었던 거고, 오늘날 이렇게 새롭게 기존의 인워드 해외에서 태국 국내로 들어오는 송금만 이 신기술인 블록체인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해외로 보내는 것도 가능해진 이유가 여기 나온 것처럼 샌드박스를 졸업한 거예요. 승인을 받은 겁니다. 샌드박스를 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만 이 신기술인 리플렛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졸업하면서 해외로 보내는 것도 가능해진 거예요.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태국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매번 태국이 되게 클리어하다, 규제 관련해서 클리어하다 얘기했는데, 그 클리어가 뭔가 그거였나 봐요. 많이 허용됐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규제 면에서 된다 안 된다가 되게 명확하게 돼 있다, 체계가 잘 잡혀 있다,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게 돼 있다, 애매모호하지 않게,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의미로 결과론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리플렛 통해서 송금하는 건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샌드박스 졸업하면서 허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같고, 이러한 이 플로우 흐름을 볼 때 ODL도 조만간 그러면은 뭔가 이제 졸업했으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ODL을 못 쓰는 상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제서야 샌드박스 졸업하면서 허가를 받은 거 보니까요. 일단은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뭔가 규제면에서 시암은행이 졸업을 한 상태예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QR코드 관련된 거 얘기가 나옵니다. 요 EMV 컴퍼니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QR 페이먼트를 활용해 갖고 예전에도 얘기한 거, 해외 고객이 태국에 왔을 때 그냥 본인의 자국에 있는 계좌에 자국 법정화폐를 통해서 그냥 QR코드 찍으면 바로 지불이 되게, 시임리스하게, 프랙션리스하게, 마찰 없이. 뭐죠? 그러니까 막 비싸게 해외 송금되고, 그리고 오늘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막 결제는 되지만 되게 불리한 환율, 그리고 비싼 비용으로 지불이 되죠. 그게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되도록 하겠다. 뭘 통해서? 리플렛 통해서. 그거를 구현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신세계죠, 여러분들.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 그 안에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 이게 가능해진 세상,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이게 가능해진 세상이 온다는 얘기 뭐냐면, 더 이상 해외 화폐를 특히나 일반인들, 기업도 만약에 리얼타임 그 세르먼트가 가능해지면, 마이크로 페이먼트 통해서 IOV가 이제 현실화되면은 그때는 뭐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수한 이유가 없다면은 외화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법정화폐 가져도 어떤 나라 가서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 딱 유리한 환율 조건으로, 딱 정해져 있는 환율 조건으로 추가적인 비용 거의 없이 교환하면서 그 자리에서 리얼타임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리프사가 실현하고자 하는 IOV가 바로 지금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과연 태국은 ODL을 쓸 수 있을까요? 빨리 좀. 자, 그래서 오늘 있었던 시암은행 관련된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렸죠. 규제 관련된 거, 그리고 시암은행 어떤 상황인지, 인워드만 썼었는데 아웃워드도 오늘부터 가능해졌다. 그리고 리프사 비전과 관련해서 시암은행이 지금 실제적으로 하려는 거, QR코드 관련해서요.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팩토리였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오늘처럼 녹방이 몇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녹방으로 대부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사정상 라이브 방송이 어렵기 때문에 녹방으로 진행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고 싶으면 언제나 댓글로 찾아주세요.
여기까지 팩토리였고요.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토리였습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월바 월바 뿅.